당신은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아는가? 둘레안이다. 두리안이다. 태국에서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두리안은 호랑이가 즐겨 찾는 과일로도 알려져 있다. 당신은 두리안의 맛을 아는가? 두리안은 도대체 어떤 맛일까? 두리안은 동남아시아에서 여러 호텔이나 지하철, 공항, 심지어 대중교통 등의 시설에서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인간이 먹을 수 있기나 해?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금지까지 시키는 거야? 한 요리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의 향은 돼지똥과 기름과 양파를 땀에 젖은 양말에 넣고 뒤섞었다고 하겠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그 향을 맡을 수 있다. 일상에서 쓰는 말로 표현해보자. 구린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국 사람들에게 두리안은 과일의 왕이다. 그들은 두리안을 지옥 같은 향기에도 불구하고 천국 같은 맛을 내는 과일이라고 표현한다. 두리안을 가지고 대대적인 축제를 여는 지역도 많다. 이렇게 사람과 지역에 따라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는 두리안은 도대체 무슨 맛일까? 두리안과 비슷한 우리 음식이 있다. 바로 청국장이다. 된장찌개는 그런대로 먹을만 하지만 청국장은 사람마다 호불호가 나뉜다. 그리고 청국장의 발효된 정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외국인이 청국장의 냄새를 맡는다면 어떻게 표현할까? 두리안의 사례에서처럼 구린 냄새가 난다고 하지 않을까? 청국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정말 맛있는 청국장을 못 먹어봐서 그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말을 종종 사용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고기. 이 단어를 보라. 이 고기는 어떤 고기인가? 육고기인가? 물고기인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면서 당연히 육고기지. 우리는 앞의 영상에서 개념이 감각 경험들의 합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았다. 고기라는 개념을 감각 경험들의 합으로 구성해보자. 당신이 고기를 접했던 시각 경험, 청각 경험, 후각 경험, 미각 경험, 촉각 경험, 당신의 경험들을 범주화한 개념이 바로 고기라는 단어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험, 예측, 범주화 과정이 일어난다. 고기라는 단어를 본다. 당신의 뇌는 고기라는 개념에 범주화되어 있는 감각 경험들을 떠올린다. 고기, 이 단어는 당신에게 육고기로 느껴지게 된다. 우리 뇌에서 범주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당신에게 의식되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 단어를 보라. 고기. 이 단어는 육고기인가 물고기인가? 당연히 육고기지. 이 단어는 육고기인가 물고기인가? 갑자기 이 단어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알아챘는가? 뇌의 범주화 과정이 갑자기 이 단어의 의미를 바꿔버린 것이다. 당신의 의미가 달라짐을 느꼈을 것이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범주화 과정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이 사진을 보라. 이 사진 또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뇌의 범주화 과정 때문에 당신에게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다. 그럼 이 상징을 보라. 이 상징이 무엇처럼 보이는가? 뭔가 토끼처럼 보이기도 하고 새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상징은 당신에게 어떻게 해석되는가? 이 상징은 토끼인가? 새인가? 똑같은 그림이 왜 다르게 느껴질까? 똑같은 그림이 다르게 해석되지만 당신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또한 뇌의 범주화 때문이란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에게 뇌의 범주화란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개념이 없다는 말은 무엇인가? 개념이 없다는 말은 그 개념에 범주화되어 있는 감각 경험이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경험, 예측, 범주화의 경험 사례를 더 필요로 한다. 범주화는 같은 것 찾기이다. 이 사진들에서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는가?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사진들이 모두 경험, 예측, 범주화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에겐 공통점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직 경험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이 그림을 보자. 우린 어떤 사진이 육고기인지 물고기인지 구분이 된다.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럼 이 그림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뇌는 우리에게 다르게 느껴지게 하면서도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 경험, 예측, 범주화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실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니, 이 환상은 우리에게 실제다. 우린 분명히 다르게 느낀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환장할 노릇이다. 그리고 예측이라는 단어는 미래를 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측치를 경험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반직관적이기 때문이다. 개념을 이해하려면 충분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우리 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중계할 것이다. 여기서는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한번 일어나면 되돌릴 수 없다. 마치 루비콘 강을 건넌 시저처럼 우린 한번 경험하면 되돌릴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함께 살펴보자. 먼저 눈을 뜬다. 그리고 본다. 우리에게 똑같은 그림이 다르게 느껴지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여기서도 경험, 예측, 범주화 과정이 일어난다. 이 과정은 특정한 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뇌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다. 다만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왜 우리가 이 그림을 다르게 느끼고 있는지 이유를 말할 텐데, 당신이 그 이유를 들으면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사후편향 현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나간 주식 차트와 코인 차트를 보면서 오를 것 같아서 여기서 사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 부동산 오를 줄 알고 사려고 했었는데, 이런 것도 다 사후편향이다. 경험을 토대로 예측을 하는 이 동작이 너무도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린 미리 알고 있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 느낌은 착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이다. 당신이 실제로 이 그림을 다르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당신에게 실제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앞으로 실제로 느낄 그 느낌을 준비해야 한다. 당신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느낌을 관찰해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제 이유를 말하게 되면 당신은 고작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였던 거야? 라던가 이렇게 쉬운 걸 내가 몰랐다고?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뭔가 갑자기 환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 환해지는 느낌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절대 말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나에게 듣고 난 후에는 갑자기 너무나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쉬운 걸 몰랐다고? 경험을 한 뒤에 당신에게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의 뇌가 경험한 것을 당신으로 하여금 예측치로 느끼도록 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느낌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한번 관찰해보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면 느낌을 관찰해보는 경험이 없으면 느낌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린 나중에 느낌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린 지금 벽돌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함께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살펴보자. 먼저 눈을 뜬다. 그리고 본다. 당신에게 애매한 시각 정보가 들어왔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경험에서 이 상징을 본 사례가 있는지 찾는다. 토끼로도 보이고 새로도 보인다. 왜냐하면 이 영상의 앞부분에서 당신이 이미 이 상징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한번 경험한 것은 돌이킬 수 없다. 이제 또 다른 시각 정보가 들어왔다. 당신의 뇌는 당신에게 예측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당신의 뇌는 실제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럴듯한 해석을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는 앞의 예에서 많이 살펴보았다. 뇌는 실제가 아니라 해석을 당신에게 보여준다. 우린 A와 B가 같은 색인 것을 알고 이 그림들이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느껴진다. 같은 색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다른 색으로 보이고 얼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도 얼굴로 보인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뇌의 해석을 당신에게 실제로 느끼게 할 것이다. 범주화는 같은 것 찾기라고 했다. 당신의 뇌는 이 시각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 당신의 기억에서 이 그림과 비슷한 게 있는지 없는지 찾는다. 당신의 뇌는 찾았다.
당신의 뇌는 이미 그럴듯한 해석을 마쳤다. 그리고 그 해석을, 예측을 당신으로 하여금 실제로 느끼게 한다. 그래서 뭘 찾았는지 말 안 해줄 거야? 내가 가장 알고 싶은 건 그거라고. 당신은 숨은 그림 찾기를 아는가? 함께 숨은 그림을 찾아보자. 당신은 이 그림에서 돌고래가 몇 마리 있는지 찾을 수 있는가? 이 돌고래는 숨어 있다. 하지만 뇌는 어떻게든 찾아낸다. 뇌는 당신의 경험에서 어떻게든 같은 것을 찾아내서 당신에게 그 예측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보는 것은 당신의 경험에 따라 다르다. 뇌는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석을 당신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무엇이 보이는가? 라는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라는 질문과 같다. 당신이 경험한 것을 당신은 보게 될 것이다. 앞의 영상에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는 영상이 기억나는가? 이 또한 뇌의 경험 예측 범주화 때문이다. 아마도 당신이 나와 같다면 12마리의 동물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뇌는 숨은 그림 찾기 전문가다. 뇌는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숨은 그림을 찾아내 가장 그럴듯한 예측을 당신에게 실제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숨은 그림은 경험에 따라 다 다르다. 숨어있는 그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신의 뇌는 이미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마쳤지만 숨어있는 그림이 당신에게 의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토끼로 느끼게 만든 그 숨어있는 그림이 당신에게 의식되지 않는다. 이제 숨은 그림 찾기 해답을 이야기할 시간이다. 당신은 준비해야 한다. 내가 이유를 말하면 그 이유가 갑자기 별거 없는 이유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잘 기억해야 한다. 이유를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후 편향,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신의 느낌이 변하는 과정을 관찰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린 경험한 것만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느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느낌을 경험해야 한다. 무슨 소리야. 감정은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느낌을 경험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다. 당신은 느낌을 경험한다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린 앞으로 감정에서 느낌을 분리해낼 것이다. 감정이 내가 느끼는 거고 내가 느끼는 게 바로 감정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과학 유튜버들 여러 봤는데 말하는 것만 딱 보면 안다고. 당신의 말이 맞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만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다. 고기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고기 맛을 모른다. 우리의 개념은 감각 경험들의 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없다. 아이들이 이 그림에서 돌고래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돌고래만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경험한 과거를 현재로 다시 느끼는 것이다. 이게 바로 노벨상 수상자이자 신경과학연구소의 창립소장인 제럴드 에델만이 말한 소위 기억된 현재이다. 우린 다가올 미래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경험한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다. 당신은 내가 이 그림을 다르게 느끼는 이유를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미루었던 걸 기억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우린 한 번 경험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우린 다시는 돌고래만 보이는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것 또한 경험을 예측하고 예측을 경험하게 하는 범주화 과정 때문이다. 아니 그래도 내가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고기 맛을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 똥인지 된장인지는 냄새만 맡아보면 안다고. 숨은 그림 찾기 정답은 바로 당신은 두리안의 맛을 아는가? 둘리안? 둘리안이다. 두리안이다. 두리안을 떠올려보라. 두리안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아마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레몬?
레몬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떠오른다. 레몬에 대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리안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다. 시각 경험은 있지만 다른 감각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두리안을 먹어본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고기. 당신은 이 단어를 보면 어떤 고기로 느껴지는가? 육고기인가? 물고기인가? 고기라는 이 단어가 배경색 때문에 의미가 바뀌는 걸 느낄 것이다. 배경색을 경험한 뇌는 자동적으로 빨강이란 개념에 범주화되어 있는 감각 경험들과 고기라는 개념에 범주화되어 있는 감각 경험들을 비교한다. 그리고 뇌는 실제가 아니라 가장 그럴듯한 해석을 우리에게 느끼도록 한다. 그리고 그 느낌은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다. 태국인들은 두리안이 지옥 같은 향기에도 불구하고 천국 같은 맛을 가진 과일이라고 표현한다. 두리안을 경험해본 그들은 두리안이란 단어에 범주화되어 있는 감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먹어보았기 때문이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아는 것처럼 그들은 두리안을 먹어보았기 때문이다. 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두리안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아는 것이다. 하지만 두리안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만을 기준으로 두리안의 맛을 예측할 것이다. 지옥 같은 향기를 경험하면 두리안이 좋게 보일 리 없다. 우리의 뇌는 냄새라는 자극이 들어오면 바로 범주화시키기 때문에 똥인지 된장인지 냄새만 맡아도 아는 것이다. 개념은 감각 경험의 합으로 구성되고 아무리 맛있는 산해진미도 변소에서 먹으면 변소 맛을 느끼기 마련이다. 지옥 같은 향기에도 불구하고 천국 같은 맛이라. 이와 비슷한 게 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개념을 표현하려면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감각 경험들을 더해야 한다. 살면서 지옥 같은 향기를 경험하기도 할 것이고 천국 같은 맛을 경험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감각 경험이 총 합이 인생이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르다. 모든 사람의 감각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뇌는 어떻게든 찾아낸다. 뇌는 어떻게든 당신의 경험에서 같은 것을 찾아내서 당신에게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실제가 아니다.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는 앞의 여러 예에서 확인했듯이 실제가 아니라 해석만을 느끼니까. 이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고 우리가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은 그들 경험의 잣대로만 당신을 판단할 것이다. 이는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다. 인간의 뇌가 그냥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다.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있다. 195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철학자이다. 한 번은 이 철학자가 택시를 탔다. 기사가 철학자를 알아보았다. 영국에서 엄청 유명한 철학자였기 때문이다. 기사는 러셀 정도의 유명한 철학자라면 인생에 대해서 뭔가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물었다. 러셀 선생님, 목적지까지는 10분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유명한 철학자라면 10분 내로 인생이 뭔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버트런드 러셀은 무엇라고 답했을까? 러셀이 대답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러셀은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생은 10분 안에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슬픔이 뭔가요? 행복이 뭔가요? 라는 수없이 많고 작은 질문들의 합으로 인생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10분 안에, 아니,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짧은 시간 내에 타인을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뇌의 경험, 예측, 범주화 과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느낀다. 그래서 실제가 뭔지 구분을 못한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홍보를 해야 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낀다. 그리고 자신의 취향을 타인에게 권유하는 것도 타인에게는 일종의 강요로 느껴질 수 있다. 조심스러웠다. 과학 유튜버의 영상들에 소심한 댓글을 달았다. 혹시 댓글을 타고 내 채널 한번 방문해주지 않을까? 어느 날 내 댓글을 보니 차단되어 있었다. 유튜브는 댓글 작성자에게만 댓글을 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댓글이 보이지 않는다.
내 댓글의 내용은 영상의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댓글이었다. 과학 컨텐츠는 팩트체크가 가장 중요하니까. 댓글을 차단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 과학 콘텐츠를 다루면서 사실을 지적하는 댓글을 차단하다니. 그런데 내가 과학을 알면 알수록 깨달은 건 인생에서 진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각자의 타고난 성격을 따라 진실로 믿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우리에게 실제로 느껴진다는 것. 그 유튜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았다. 정성스럽게 만든 영상에 그런 댓글을 달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떠올랐다. 마치 걸음마를 익히는 아기처럼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새로 배우고 대본 작성에 고민하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다. 그 유튜버가 너무 이해가 되었다. 왜냐면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영상을 만들어 보면서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게 되었고, 이 유튜브 세계가 마치 전쟁터와도 같은 경쟁의 세계인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나는 고기 맛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경험한 고기의 한계 안에서 똥인지 된장인지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돌고래만 보다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 또한 나의 환상이라는 것을. 나는 홍보를 하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채널의 첫 영상은 지금 내가 봐도 너무 부끄럽다. 하지만 내가 그 영상을 만들 당시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지금 보면 너무 부끄럽지만 완성 후에 뿌듯함을 느낀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 영상에 대한 나의 기억은 수치심과 뿌듯함이 공존하는 것이다. 또한 내 채널을 방문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내 첫 영상을 보고 이 채널을 판단할 것이다. 인간은 첫인상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한다.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내 작동 방식이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첫 영상마저 나를 구성하는 경험의 하나이다. 이 영상도 나중에는 결국 수치심과 뿌듯함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의 기억은 항상 수치심과 뿌듯함이 공존하는 것이고, 인생 또한 지옥 같은 향기와 천국 같은 맛이 공존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뇌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 앞으로 나는 어줍지 않은 과학 지식으로 인간을 판단하려 할 것이다. 두리안 좀 먹어보았다고 당신이 느끼는 맛을 판단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두리안의 맛과 내가 느끼는 두리안의 맛은 다르다. 이제는 이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 내가 자신 있는 것은 숨은 그림 찾기이다. 숨은 그림 찾기에 대한 경험이 많다. 나는 이 그림에서 돌고래를 찾아낼 것이다. 지옥 같은 향기를 풍기는 인생에서도 천국 같은 맛이 존재한다는 것을 찾아낼 것이다. 당신은 두리안의 맛을 아는가? 당신은 지옥 같은 향기를 풍기는 두리안을 먹는다.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한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지 않아도 뻔하다는 눈빛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한 두리안의 향기로만 당신을 해석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두리안이 천국 같은 맛을 낸다는 걸 알려줄 수가 없다. 개념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우, 이거 무슨 냄새야? 그거 뭐예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두리안이요. 둘리안이요? 둘리 아니에요. 두리안이에요. 숨은 그림 찾기 정답은 왜 얘기 안 해줘? 나는 이미 정답을 이야기했다. 무슨 소리야, 정답 이야기 안 했다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절대 돌고래만 보이는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돌고래만 보이는 시절은 어떤 느낌일까? 모든 것이 궁금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만 같았던 그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우리가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앞에서 어떻게든 돌고래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무언가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드는 것이다. 내가 이미 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당신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마치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고래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경험 중이다.